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가 들려준 할머니 친구의 이야기예요. 어제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내용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할머니 친구분인 박영자 할머니는 올해 75살이세요. 1950년에 태어나서 20살에 시집을 가셨다고 해요. 그 시절엔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양가 어른들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은 2살 위였고 키도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장남이라는 점이 양가 부모님들께는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기 몇 년은 그럭저럭 평범한 신혼생활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했지만 그 시대 시어머니들 치고는 견딜만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영자 할머니를 꽤 아껴주었고 새댁이라며 친척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시집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그 시절 여자들이 다 겪는 일이려니 하며 참고 견뎌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도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화투나 윷놀이 정도의 가벼운 놀이였다고 해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화투에서 시작해서 포커로 그리고 나중에는 경마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긴 돈을 가져와서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길 때보다 잃을 때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을 받아오면 생활비를 주기도 전에 도박으로 탕진해버리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할머니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이번 달은 좀 어렵다. 다음에 크겠다면 몰아서 줄게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그때 영자 할머니는 첫째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든데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정말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밖에서 놀게 만든다며 영자 할머니를 탓했다고 해요. 임신한 몸으로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축하한다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고 해요. 신생아를 혼자 돌보면서 살림까지 해야 하는 영자 할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도박을 하러 다니던 중에 만난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자 할머니도 몰랐어요. 그냥 도박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셔츠에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과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가 남편을 추궁했을 때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정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자라면 당연한 일이다. 집에서는 맨날 애 때문에 시끄럽고 재미없다라며 영자 할머니를 비난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 이후로 남편의 바람기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며 영자 할머니와 비교했다고 해요. 저 여자는 예쁘고 착하다. 너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는 식으로 상처되는 말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여자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집안의 귀중품을 몰래 팔기도 했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갈 곳도 없고 친정에 말하자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차마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 시절엔 이혼이라는 것도 여자에게는 정말 큰 낙인이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까지 낳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늘어나고 외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심지어 그 술집 여자를 집 근처에 얻어줄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렸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겨서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 집 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영자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방에 숨어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도 조금만 기다리라, 곧 갚을 수 있다며 거짓말만 했다고 해요.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아이들 우유값조차 없어서 이웃에게 빌려 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는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영자 할머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동네에 야학이 생긴 거예요. 그 시절 못 배운 어른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영자 할머니도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공부냐며 화를 냈다고 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도박하러 나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몰래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말이에요. 한글도 제대로 몰랐던 영자 할머니가 글을 깨치고 셈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고 머리도 굳어서 외우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야학을 졸업한 후에는 더 공부하고 싶어서 검정고시에 도전했어요. 낮에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영자 할머니의 공부를 못마땅해 했고 심지어 교과서를 찢어버린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찢어진 교과서를 테이프로 붙여가며 공부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고 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대학이냐, 집안일이나 잘하지라며 만류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의 나이가 45이었어요. 20년 넘게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표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해요. 대학 과제를 하면서 여성의 권리, 가정폭력, 이혼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도박과 외도, 폭언을 참는 것이 현명한 아내의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어요. 같은 전공 동기들과 스터디도 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나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어요.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있던 영자 할머니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였어요. 남편은 영자 할머니가 변해가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어요.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생활비를 제대로 달라고 요구하고 도박을 그만두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외도 문제를 제기할 때도 예전처럼 울면서 매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공부 좀 했다고 이제는 남편을 무시하느냐며 폭언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영자가 아니었어요. 맞으면서도 때리면 신고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지역의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엔 파트타임이었지만 경력을 쌓아가면서 정규직까지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영자 할머니는 비로소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거예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가 50살이 되던 해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해요. 네가 어디 갈 곳이 있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의 도박빚과 외도에 대한 증거도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고 시댁에서도 극구 말렸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은 엄마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사실 아이들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했다고 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복지관에서의 일에도 더욱 열심히 임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와 일이었지만 보람과 성취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해요. 이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 영자 할머니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때면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이들도 모두 잘 자랐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교사가 되어 각자의 길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덕분에 아이들도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해요. 복지관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취미로 시작한 서예와 등산도 큰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진작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늦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영자 할머니가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다는 점이에요. 교육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지식을 얻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 하나 느낀 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도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견디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물론 영자 할머니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지금 75살이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최근에는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복지관에서의 일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연애 관계에서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5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용기를 내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용기가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재미있던 일, 황당했던 일, 슬프셨던 일, 기쁘셨던 일, 뭐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